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갱년기 이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 하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50대 이상이시라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응아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척추 전방 전이증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 네. 쉽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죠? 말 그대로 이제 전방으로 척추마디가 전이 됐다 그런 네. 뜻이죠. 대개는 아래쪽 척추에 비해서 위쪽 척추마디가 앞쪽으로 전이 되는 병이죠. 네. 그러니까 전이 됐으니까 요통이 일어나고요. 척추가 어긋나면서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신경 압박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척추가 이런 변형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개 임상적으로 제일 흔한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두 가지요? 네. 타입이 있는데 척추가 뒤쪽에 앞쪽은 디스크로 연결이 돼 있지만 뒤쪽으로는 이렇게 고리로 된 관절로 연결이 돼 있죠. 네. 근데 관절이 나이가 들어서 느슨해지거나 또는 고리 부분의 일부분이 이렇게 결손이 돼서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결손된 부위에서 척추가 삐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협부형 또는 퇴행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요통 얘기해 주셨고요. 신경이 눌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제일 흔한 게 요통이죠. 네. 요통이고 그다음에 척추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약간 본래 위치와 어긋난 위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네. 요통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개 어긋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리 쪽으로 뻗치게 되는 방사통, 그러니까 장단지나 하지의 저림, 이제 통증을 보여서 되게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하고 이제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다리 쪽으로까지 좀 불편함이 생겨서 병원을 많이 찾는군요. 선생님,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일단은 디스크인가? 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증세만으로는 그렇게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네. 대개는 이제 요통이나 방사통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전방 전이증이나 다 공통된 그 증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는 전이가 심한 경우는 환자를 이제 검진을 해보면 뒤쪽에서 만져서 이렇게 척추가 층이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뒤쪽에서 만져보면 네. 대개 이제 전방 전이가 뚜렷한 분들한테서는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하나요?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남녀 공이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분이 조금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척추 주위의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는 약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비만같이 체질량 지수가 증가된 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죠. 척추 전방 전이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 이후 척추 전방 전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서 그냥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좀 피하고요. 운동 격한 거 좀 피하고 조심하는 정도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딱히 없다면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방치했을 때 혹시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을 발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대개는 이제 전방 전이증이 기왕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요통이 생기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얘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더라도 증세가 별로 없었다. 그런 그러네요. 얘기도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렇게 보존적 가료를 하면 되게 호전이 되고요. 그 전에 요추 전방 전이증 증세가 없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그렇군요. 원래 있던 전방 전이증이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발견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없다고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척추 전방 전이증을 치료한다고 하면 뭐 조금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1차적으로 뭐 약물 치료나 안정, 그다음에 물리치료 이런 일차적인 치료를 해서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로 안 되면 뭐 시술이나 주사요법 뭐 그런 거로 하고요. 대개 한 10% 내지 15% 정도 환자에서 계속 아픈 분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신경이 많이 눌려서 다리 앞 통증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10 내지 15%는 증세는 대개 요통의 일반적인 보존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는 뭐 시술이나 주사요법으로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나 조금 낫다가 자꾸 재발하는 경우, 네. 뭐 그런 환자들은 수술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은 그러니까 환자 증세에 따라서 대별할 수 있는데요. 다리 증세가 주로 있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만 하면 되고요. 요통이 심한 경우는 허리에 이제 핀을 박는 고정술까지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와 또 증상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게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자세나 뭐 스트레칭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도움이 좀 될까요? 모든 요통에 마찬가지인데요. 네. 허리라는 게 이제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평소에 긴장도를 유지하고 튼튼하면 어느 정도 외상에도 견딜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통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허리 주변의 근육, 복근이나 뒤쪽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다음에 어떤 외상이 닥쳤을 때 이걸 유연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그게 네. 아주 중요하죠. 이제 그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꾸준히 유지하는 게 요통이 있었던 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 배가 나와 보인다. 아,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 삐져나갔으니까 네. 배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뼈가 이렇게 나오면 살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답 O 해보겠습니다. X입니다. 아, X예요? 그러면 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소아에서 네. 진행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드물고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협부형이나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전이되는 정도가 대개 1cm 미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세에 어떤 변화를 줄 만한 그런 기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일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척추 수술 후에 엎드려 자는 게 좋다. 엎드려 자는 게 좋다. 근데 저는 허리 아플 때 눕는 게 그렇게 가장 안 아프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엎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X 하겠습니다. 예, X입니다. X군요. 바른 자세로 취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저게 이제 바른 자세라는 게 요통이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무릎 밑에 베개 같은 거 하나 개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좋은데 이제 굳이 엎드려서 자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뭐 흔히 들어보는 질환은 아니지만 다른 병에 비해서 수술 빈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대개 모든 경우가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냥 단순 엑스레이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증세가 있다면은 척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대개 한 90% 이상은 거의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세가 자꾸 반복적으로 오거나 증세가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 반드시 척추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